자, 그런데 공매도 중에서도 무차입 공매도라는 게 있습니다.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뭐 이렇게 말이 어려운 것들이 계속 나와요. 이 무차입 공매도가 뭐냐? 이 무자가 없을 무자예요. 없을 무자가 요게 맞나요? 고기 어자 같기도 한데 아무튼 제가 한자에 대한 배움의 끈이 좀 짧아서 어렸을 때 조금 배워놨어야 되는데 엄마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. 그래서 이 무차입 빌려오지도 않은 주식을 가지고 파는 거를 저희가 무차입 공매도라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도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다.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공매도를 하는 세력은 개인도 물론 가능합니다.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개인은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. 개인, 기관, 외국인 전부에게 이 공매도는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개인은 왜 못한다라는 인식이 강하냐? 그 이유는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기 위한 조건을 맞추는 게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. 일단 자본금도 커야 되고 자본금이 많이 있어야 돼요. 왜냐면은 공매도는 주식을 갖다 매도를 하는 건데 파는 건데 아니 개인들이 5억, 10억 많이 굴려봤자 이 정도 돈이잖아요.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5억, 10억은 사실 돈도 아닙니다. 하루에 거래 대금이 수십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억 단위가 돈이겠습니까? 그쵸? 그래서 공매도를 해서 주가 조정,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금이 필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이 공매도를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공매도를 하는 세력들을 보면은 기관 그리고 외인입니다. 99%가 이분들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. 개인은 비중이 한 1% 정도밖에 안 돼요. 물론 이 사람들도 다 100% 본인 자금으로 하는 거 아니겠죠. 아닐 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 기관이나 외인들은 우리가 이 증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. 증거금. 이 증거금을 맡겨 놓으면은 이 증거금의 20배까지는 공매도를 칠 수 있다라고 제가 본 것 같아요. 확실한 건 개인들은 이 증거금의 100%까지밖에 공매도를 못 칩니다. 때문에 내가 자본금이 10억, 20억 있는 개인이라고 하면은 20억 가지고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개난으로 바위치기 하는 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증거금 대비 투자할 수 있는 그 비율이 너무 개인들은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 세력인데 이 사람들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증거금 대비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이 높은 것 뿐이지 뭐 몇백억 몇 조를 이제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주식을 빌려와야 돼요. 빌려와야 되는데 절차를 보시면 주식을 대차한다. 이게 빌린다라는 뜻이거든요. 이 대차라는 게. 그리고 개인들이 빌릴 때는 대주라는 이야기를 씁니다. 그런데 이 주식을 빌려오는 과정에서 이 투자자들은 신용도가 우리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을 거 아닙니까? 그쵸?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식 거래를 하고 그 금융기관 뭐 이런 연결돼 있는 사람들, 아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. 주식을 빌릴 때 신용을 믿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이 신용을 믿고 실제로 어느 증권사하고 내가 거래를 하는 기관이다라고 했을 때 그 증권사 직원하고 연락을 하는 겁니다. A 회사 주식 한 20만 주 내가 빌릴 수 있을까? 라고 하면은 네 빌려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 직원이. 그러면은 그냥 신용 이 말만 믿고 실제 주식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가입고를 먼저 해주는 겁니다. 가입고. 세상에 있지 않은 주식을 먼저 전산상에 입력만 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공매도를 합니다. 정말 실제로 이래요. 말도 안 되죠. 정말 말도 안 돼요.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이런 대차 주식에 관한 정보들을 수기로 입력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. 무슨 21세기에 아직도 뭐 이런 진짜 뭐 1, 2억도 아니고 수조에 대한 그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록을 아직도 수기로 한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죠. 삼성증권에서 2년 전인가요? 뉴스에 진짜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됐었는데 삼성증권의 한 직원이 주식 배당을 하는 과정에서 한 주당 1,000원씩 배당금을 줘야 되는데 요거를 잘못 입력을 한 거죠. 수기로. 잘못 입력을 해서 배당금을 준 게 아니라 뭘로 줬죠? 주식으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. 주식으로 배당을 했어요. 참 이게 우리가 배당이라고 하면은 돈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해당 금액만큼의 주식을 줄 수가 있는 건데 1,000주를 줘버린 거예요. 1,000주를. 그래서 이 금액이 112조 정도가 됐었다고 하는데 세상에 없던 주식이 112조 원어치 생긴 겁니다. 더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없던 주식 방금 만들어진 거예요. 그래서 이 주식이 실제로 팔렸어요. 장중에 주식시장에 거래가 됐습니다.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
실제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준 사태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럼 어떡하냐. 주식이 진짜 없던 주식이 만들어져서 팔렸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. 삼성증권 측에서 이 팔린 주식만큼 매입을 해서 그 장중에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없는 주식을 샀던 그 투자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투자자들한테 주식이 정상적으로 입고가 될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했다. 라고 하는데 뭐 수습이 잘 된 건가요? 이게 뭐 수습이 잘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어쨌든 산 사람들은 없는 주식을 사서 주식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의 양을 매수를 해서 어쨌든 정상적으로 입고를 시켜줬으니까 제대로 한 건 한 거겠죠. 그런데 요게 대처가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요럴 때는 어떤 일이 터지냐. 결제불이행이 일어나는 겁니다. 결제불이행. 세상에 없던 주식, 가지고도 있지 않은 주식을 팔았는데 공매도를 쳤는데 주식이 하나 가지 않고 올라갔어요. 그래서 그 주식을 못 사는 거야. 못 사는 거죠. 돈이 없으니까 작전에 실패한 거죠. 그런 경우에 삼성 애들처럼 주식을 사서 메꿔줘야 되는데 그만큼의 자본력이 없는 사람들이 공매도를 쳐버린 거예요. 시원하게. 결제를 못하는 거죠. 그러면은 주가가 올랐다는 거는 어쨌든 떨어지는 물량을 다 받아냈으니까 올라간 거 아닙니까? 근데 그 물량을 받아낸 사람들은 주식을 사긴 샀는데 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. 분명히 내가 어제 이 주식을 10,000원에 샀는데 다 며칠 뒤에 딱 보니까 돈은 나가 있는데 내 주식이 내 통장에 없는 거예요.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무차익 공매도는 금지가 돼 있어요. 금지가 돼 있고 불법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는. 그런데 요거를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뭐 전산이 조금 허술하기 때문에 이 가입고된 게 정상적으로 주식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. 시스템에서.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일일이 다 잡아내기가 정말 어렵고 걸리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요게 정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욕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. 이 주식시장은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완전 뒤집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 공매도 그리고 무차익 공매도 이 논란이 계속되기 때문이에요.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해가 가셨죠? 되게 열심히 설명했는데